5년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 찬우 씨를 대신해 홀로 생계를 책임져 온 현정 씨. 하지만 남편을 돌보며 일을 구하기란 늘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 또 어디 가는 게야?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 찬우 앞으로 나온 장애인 수당은 어쩌고? 나한테 그냥 돈 한 푼 안 주더니 그거 다 어떻게 써?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현정 씨 지갑을 뒤지는 시어머니. 현정 씨 시어머니 행패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좀 착한 며느리가 어딨다고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러게요. 아들 수발은 안 들겠다고 내빼고 장애 수당 달라고 저 난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휴, 저 집 며느리만 불쌍하지 뭐해요. 그런데 얼마 후 이거 제 남편인데요. 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야야! 우리 아들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한테 돈 안 주려고 우리 찬우 숨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현정 씨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같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남편은 지난 3년간 어딜 갔다 이제 돌아온 걸까요? 어머 세상에. 아니 저 집 신랑 3년 전에 실종되지 않았었어?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돌아왔대요? 어머 세상에. 아유. 찬우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에도 금세 퍼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더욱 다정해진 두 사람. 지난 3년간 애타게 남편을 찾아 헤맸던 현정 씨는 이제야 마음을 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악몽에서 깨어난 남편. 그는 왜 악몽에 시달릴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찬우야, 엄마야! 찬우야!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인데요. 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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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어, 찬우야! 넌 애가 그렇게 경우가 없어? 어? 내가 찬우 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겠어? 찬우야! 찬우야! 아우. 뭐라 가세요. 저 죽어도 어머니 얼굴 안 볼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찬우야, 애미야, 애미. 어? 찬우 애미야. 제발 작작 좀 하세요. 가시라고요 좀.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어쩐 일인지 어머니에 대한 그의 분노가 깊어 보입니다. 그가 사라졌던 지난 3년간 모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연이 뭐라 그랬길래 찬우가 저래? 그깟 돈 몇 푼 갖고 찬우한테 다 일러 바친 거야? 이 못된 이년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입니다. 나쁜 년아들이라고 세상에! 아이고 그만 좀 해요! 아들이 싫다잖아요! 아유 둘 좀
냅둬요 언니.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이래라 저래라 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마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현정 씨는 또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저게 누굽니까? 니들이 날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 영자 씨가 부부의 집이 빈틈을 타 무단 침입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3년 전에도 매달 아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을 노려왔던 영자 씨. 돌아온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줄 알았건만 역시나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디다 숨긴 거야? 온 집안을 탈탈 털어서라도 기어이 돈을 찾아낼 태세인 영자 씨. 하지만 작은 방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먼지에 침이 엉망진창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 싸놓은 꼬라지하고는 이거. 아이고 청소도 안 하고. 아이고 참네. 결국 영자 씨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외출을 마친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엉망이 된 집을 보고 놀란 현정 씨. 설마 시어머니가 월당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듯한데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남편입니다. 아니 대체 누가 도둑인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두려움에 잔뜩 질린 남편. 그는 침입자의 정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방의 물건들을 정신없이 치워내더니 옷장 앞에 선 남편. 급기야 기도까지 올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찬호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옷장에서 나옵니다. 뭘 했는지 표정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영문 모를 그의 행동. 옷장에 감춰진 남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나현정 실행 맞죠? 그런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잠시 수색 좀 하겠습니다. 무슨 수색이요? 이봐요! 왜 이러세요? 예? 안 돼요! 왜 이래요? 무슨 일이세요?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왜 이래요? 어디가? 왜 이래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을 본 남편이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왜 이래요? 안 돼요.
여기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절대 안 돼요. 뭐 하십니까? 드세요. 밖에 와서 끌어내. 그런데 아내 현정 씨도 옷장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요. 부부가 사력을 다해 막던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경찰. 밤마다 남편이 사라지곤 했던 바로 그 옷장입니다. 부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옷장 뒤편 비밀 공간에서 담요로 꽁꽁 싸맨 묵직한 뭔가가 발견됐습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대체 이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방에 숨겨진 것은 미라가 된 시체였습니다. 이래도 내빼실 거예요? 찬우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누구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너 혹시 찬우 몰래 바람 핀 게야? 어? 너 누구야? 어? 너 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찬우 어딨어? 찬우 어딨어? 왜? 영자 씨의 아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럼 대체 이 남성은 누구란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나현정 씨, 김종석 씨, 시신 유기 혐의로 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김종석이라 불리는 남자. 그와 현정 씨는 어떤 관계일까요? 3년 전 현정 씨는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남편 찬우 씨와의 생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 나 저것 좀 꺼내줄래? 아니, 너는 이 다리 갖고 뭐 하냐? 쓰지도 못하는 거.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니, 돈도 못 벌어오고 반반축 내고. 아유, 이 식충이 같은 인간아.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고에 시달렸던 현정 씨에게 남편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정 씨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누구야? 글쎄, 누굴까? 내연 관계였던 김종석을 설득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나현정. 다리가 불편한 찬우 씨를 제압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살인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시신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 그러나 평소 겁이 많았던 김종석은 나현정의 말을 따르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시신을 이삿짐 상자에 담아 집에 유기했습니다. 냄새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불과 비닐로 몇 겹씩 꽁꽁 싸맨 채 4년이나 보관해 왔는데요. 그렇게 보관된 시신은 미이라 형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등록부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남편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을 챙겨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찬우 씨의 죽음은 이웃은 물론 어머니조차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네가 숨겼지. 남편이 실종된 듯 치밀한 연기를 해봤던 나현정. 그러나 찬우 씨의 장애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선 남편이 필요했고, 나현정은 결국 내연남 김종석에게 남편 행세를 하도록 시키기에 이릅니다. 제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나 찬우 씨를 직접 살해한 김종석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요. 그는 왜 매일 밤 옷장으로 향했던 걸까요? 제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찬우 씨를 살해한 김종석은 죄책감을 못 이기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옷장에 들어가 숨겨둔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들키지 말고 이대로만 있어라, 제발. 결코 드러날 것 같지 않았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내연남 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의 말을 들은 지인이 경찰서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범행을 주도했던 내연남 에게도 징역 22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술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걸 어떻게 숨겼는데? 어떡할 거야? 그동안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은 내연남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비밀은 불안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고 감춰도 불안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